안녕하세요. 2025년 6월 4일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이었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일단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은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만드실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특히 객관식인 경우, 그리고 그 객관식이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맞춰야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최대한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찍어서 답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 기조에서 이런 선지는 찍어서도 사실 답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건 a 곱하기 exponential b인데, 여러분이 그냥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전혀 못 풀겠어. 접근조차 못해. 그런데 만약에 찍어야 해. 그러면 어떻게 푸셨을까요? 찍어야 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찍었을 거냐, 이런 숫자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뭐야, 이게 다 일치하는 건가 보다. 그러면 b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네. 그러면 a 값은 이건가? 대입해서 뭔가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마저도 선생님은 고도의 전략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b가 이거면 28번인데 이렇게 주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푼 사람과 풀지 않고 찍은 사람의 차이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3점짜리면 모르겠지만 4점짜리인데 이걸 보면서 B다라고 해서 절대 시간을 쓰면 안 된다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28번을 못 풀었어요. 뒤에 30번을 못 풀었어요.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충분하게 시도를 어느 정도 해봤는데 둘 다 못 풀겠다. 근데 시간이 10분 남았다. 그럼 시간을 반드시 어디다 쓰셔야 되냐면 주관식에 쓰셔야 됩니다. 난이도를 예측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못 풀었으면 둘 다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객관식은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관식에 시간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돼서 시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고 설계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또 찍으려면 학생들이 여기 3분의 5죠. 지금 여기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7이죠. 가운데 숫자 하나 빠졌습니다. 3분의 3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분의 3 마치 여기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보면 오답을 만든 경위가 마치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오답을 막 세팅했을 것 같잖아요. 이 또한 선생님은 이건 조금 위험한 좀 발상인데, 이 또한 최대한 찍어서 맞추는 사람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었으면 이렇게 안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 문제 그냥 주관식으로 내면 되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객관식으로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찍으려면 이런 걸 찍어라, 이런 심리를 생각한다면 어차피 찍는 거니까요. 이렇게 찍으면 근데 쉽게 못 찍는다니까요, 1번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1, 2번 찍어라, 어려운 거 라고 하지만서도 이런 선지에서는 1번에 손이 쉽게 안 가죠. 그래서 무지성 찍은 애들이 오히려 맞췄고, 뭔가 생각을 해버리면 시간도 뺏기고 답도 못 맞추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실력으로 풀어야겠죠. 근데 28번은 오롯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선생님도 이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 안에 못 풀었고요. 다른 거 다 풀고 나서 찍어서 맞췄습니다. 방 같은 논리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안 돼서 딴 거 풀었고 시간 안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안 접근했던 방식으로 풀었고, 이제 이런 의도로 냈겠구나라는 게 분석이 됐어요. 어쨌든 뾰록도 실력에 기반한 뾰록이니까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는 출제자가 교수님들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수 전체에서 이계도 함수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식에서 이계도 함수를 너가 만들어도 돼 라는 의미, 첫 번째. 이계도 함수가 나와도 돼, 이 말. 왜냐하면 꼼꼼하게 푸는 학생들은 이계도 함수까지 갈 때 이거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나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함수를 안 줬으니까 fx를.
그냥 보통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주면 도함수까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죠. 이게 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이게 도함수를 갖는다. 그러면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안 사용될 수도 있죠. 선생님 이제 혹시 이걸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면 그냥 이게 도함수 써라 이런 말로. 두 번째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fx에 대해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이거 식 하나 딱 줬죠. 항등식이에요. 자, 수능 문제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항등식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죠. 항등식은 언제 나올 수 있으니 그리고 그 나왔을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영역이니까 대기하고 계셔야 되고 고일 수학 강조하죠. 고일 수학을 적극 활용하는 기조에서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자 항등식이니까 얼추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본 거죠. 0 넣으면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데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이 함수 2차 함수가 보이면 항상 빠르게 2차 함수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왜 꼭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이게 뭐 gx로 두고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정갈하게 정리된 풀이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인강에서 또는 뭐 수업을 들을 때 강사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풀어보고 나서 생각의 과정을 생략한 채 정리된 정돈된 풀이만을 접근하면 자기가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정돈된 풀이로 향해 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선생님들은 자기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학생들한테 보여줘야겠죠. 그게 높은 확률로 정답을 향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이걸 로그로도 보고 얘를 직선으로도 보고 그럼 얘를 넘겨가지고 얘를 유함수로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다항식 대입도 해보고 다양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흔적이 얘를 gx로 놓고 gx는 1보다 크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렷하게 A,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갈수록 초점이 맞춰오는 거죠. 처음엔 이것저것 하다가 항등식은 대입을 하는 건데 항등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어진 식에도 대입해도 되지만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식들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식에도 대입을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조각이 맞춰지는데 얘가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고 한 번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유도하는 걸로 보이죠. 자, 수능은 고3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친절하게 그 표현 하나하나가 학생들한테 길잡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게 항등식이구나. 그렇다면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식이 단순히 주어진 식뿐만 아니라 너가 미분한 식에도 적용이 돼라는 얘기죠. 자, 나에서 F-3과 F3의 곱이 0보다 작다를 줬습니다. 이걸 보고 사이값 정리가 떠오르지 않은 학생은 없겠죠. 없다면 반성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3과 3 사이에 특정 값이 이 fx의 근이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2는 양수다. 이거 왜 줬을까? 뭔가 문제에서 이것도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시키겠죠.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걸로 뭐 대입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시도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는데 뭐가 잘 안 보여요. 이 함수와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항등식이라는 것에 이제 집중하자라고 해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서 나온 식이 이거죠. 미분 차분히 하시면 되고요. 미분을 하고 나면 죄송해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문제에서도 혹시 합성함수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 어째 실수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 A, B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 fx도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성함수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단 미분을 해보고 풀이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생략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앞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K
그거 집어넣으면 0이야. 그 k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k를 넣었다 치고 그러면은 fx가 사라지니까 다 사라지고 a만 남죠. k가 들어가 뭐 이런 식이 되네. 아,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는 있겠군. 이라는 힌트는 얻어요. 아,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내가 a 값을 구하면 fx가 0이 되게 하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 아니까 이 값도 아는 값이죠. b도 구할 수 있겠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항등식 문제가 맞다라고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과 항등식을 엮은 문제였어요. 자, 나를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계도 함수를 왜 줬겠어? 문제를 봐봐. 이게 문제에서 핵심되는 표현들은 이게 다예요. 이계도 함수. 이거 4개로 푸는 거야. 이거 4개. 이 4개의 의미를 다 생각해 가면서 교수님이 왜 이걸 이 표현을 썼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3개짜리. 자, 요즘 트렌드를 생각하면 계산 더럽게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합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스킬 중에 하나가 계산력이죠. 항상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천천히 푸는 겁니다. 이런 거 한 땀 한 땀. 천천히 풀고 여기 있는 항이 여기 있는 항과 같다라는 걸 느끼면서 여기다가 이제 보태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요. 우변도 미분을 해 나갑니다. 얘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내신에서. 그래서 우변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빵끝 웃게 돼요. 이게 드디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어느 정도 익숙한 결로 흘러간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푼 게 아니고요. 우변 따로 쫙 한 거고 좌변 따로 쫙 한 겁니다. 먼저 우변을 어느 정도 해놓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변 어느 정도 해놓고 되겠다 해서 여기를 선생님이 또 인수분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항상 양수죠. 인수분해 쭉쭉쭉 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인수분해 해본 값에 따르면 x가 -2 아니면 1이죠. 이 시그널이 왜 중요하냐면 사이값 정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 반드시 여기 하나 있다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불이 나게 묶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얘는 f로 묶이고 최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뭐 또 2번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효율적인 정리는 아닌데 말했죠. 그냥 내 뇌가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2, x는 -2일 수도 있고 x는 1일 수도 있습니다. 답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이 2개가 아니겠죠. 답은 하나일 겁니다. 하나여야 해요. 그래야 답을 여러 개란 말 안 줬으니까. 객관식이라는 특징을 봤을 때 x가 -2이거나 x가 1일 때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고요. x가 -2일 때랑 1일 때 여기가 0이 되면 전체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f가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2하고 1에서.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0이 되겠죠.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죠. 보시면 제곱이죠. 양수예요. 제곱이죠.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3하고 3 사이 몰라. 얘의 부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혹시 나오면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케이스가 3가지입니다. 자, -2일 때, 1일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운명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도 말했죠. 객관식이죠. 답은 하나죠. 그러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 하나만 나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겠다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강력한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 있다고 반드시 해놓고 여기서 끝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은 여기서 둘 다 안 되면은 나는 그냥 찍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보는 거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했고 시험장에서 답을 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f1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 식을 만족하고 사이값 정리도 만족하니까 자, f1을 봅시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1을 넣는 거죠. 그럼 1, 1, 1, 1 이렇게 그럼 다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ln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가 3분의 2다 그리고 b는 이렇게 된다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았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여기서 이거 실제로 a, b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값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 2에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2가 나와. 이게 선지에 솔직히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선지에 둬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얘랑 얘 중에 찍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게 찍기에 먹혀요. 자, 얘랑 얘가 하나 있으면 또 이거 숫자 한번 바꿔야겠지. 3분의 4, 3분의 2 한번 바꿔야겠지. 아니면은 3분의 4, 3분의 2, 뭐 3분의 3, 3분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교수님들이 고민 꽤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매력적인 오답으로 이걸 많이 몰아갈 수도 있었겠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면 또 이 A를 찾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다 공통으로 같아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아까 같이 A, B로 낚아서 애들한테 시간 뺏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을까. 선생님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객관식으로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장이었으면 여기 이렇게 해보고 객관식에 답이 없네. 선지에 답이 없네. 이거 모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시간이 없다면, 빠르게 해야 된다면, 찍어야 된다면. 반면에 이제 이 친구는 해보면 여기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안 쓴 걸 다 쓰라는 거죠. 얘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F'의 2를 확인하기 위해서 X2를 대입합니다. 여기도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고. 자, 아까 말이 잠깐 끊겼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1을 대입하면서 A 플러스 B 값을 찾을 수 있었고 똑같이 여기다가도 1 값을 대입하면 A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여기 1 이렇게 들어가면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A 값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녀석을 모기를 놓쳤어요. 슬픕니다. 다시 그 두 녀석을 가지고 이제 답을 낼 수 있다. 그런 건데, 자, x에 2를 대입하는 것을 확인을 해봅시다. x에 2를 대입하는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뭘 가지고 한 거겠어요? x에 2를 대입을 프라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겠죠. 여기다가 x에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 여기 플러스라고 둔 이유는 당연한 거겠지만 여기가 제곱이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얘도 제곱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여기는 3분의 2죠. 아까 a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변은 17분의 10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면 플러스인데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얘는 필이 마이너스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되죠.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한 겁니다. 교수님의 출제 의도가 이거였구나. 여기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답이 되겠군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F는 이제 결국에 x에 마이너스 2가 넣은 값이 0이 되고 이게 0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어디서 구해와요? 여기서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식을 가지고 또 A를 구할 수 있죠. A를 구하면 이제 B까지 구할 수 있고요. 여기도 뭐 출제자 의도가 맞게 했는지 X에 2를 대입해가지고 이 식에다가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천천히 다 해보십시오. 이때는 여기가 17분의 10은 그대로 가져와야겠죠. X에 2 넣었으니까 대신 A 값은 달라지죠. 얘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얘도 드디어 조건 모두 만족하는구나 해서 답을 내보시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B고 이게 A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이렇게 허술하게 선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적어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8, 29, 30 중에서는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방금 풀었으니까. 네, 그렇고 이게 왜 있겠지? 29번은 좀 풀만했던 문제이고요. 30번은 좀 어려웠죠. 얘 또한. 그래서 30번이 어렵냐, 28번이 어렵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어려운지는 좀 학생들이 당황할 만한 것,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당황할 만한 문제는 28번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객관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다. 객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풀 때 어느 정도 길라잡이가 되잖아요. 그냥 문제 단순 피지컬로만 비빌봤으면 난이도는 28번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시간 뺏기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가장 학생들의 점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연습하셔야죠. 그래서 자꾸 교수님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사실 이런 걸 다 풀어낼 수 있으면 수학에서
사실 96점 이상 맞을 수 있다는 소린데 상당한 고득점 할 수 있는 학생이겠죠. 고3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